저희 글로벌 유니버스 종목을 10분 안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10분 해주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소비재 담당하시는 심지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그 소비재를 담당을 하시니까 왠지 좀 쇼핑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쇼핑한 아이템이 있을까요? 쇼핑을 자주 하진 않지만 네. 네, 최근에 그 운동화를 거래하는 플랫폼에서 신발을 하나 샀습니다. 네, 근데 네. 그 플랫폼 저도 잘 아는데 좀 인기가 있는 모델을 사셨을 것 같은데 혹시 브랜드가 저희가 오늘 설명을 할 이 브랜드 맞습니까? 네, 나이키의 에어조던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두 좋아하고 있고 또 글로벌 1위 스포츠웨어 업체입니다. 오늘 나이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주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뭐 연구원님도 친숙한 브랜드고 저도 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은 좀 모르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기업에 대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이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굉장히 유명한 한 브랜드긴 하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잘 아시는 나이키 브랜드, 그리고 신발이나 스포츠웨어 이런 거 주로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나이키뿐만 아니라 컨버스, 그리고 뭐 조던 브랜드 같은 유명한 브랜드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라던가 그런 NFT 이런 쪽으로도 나아가면서 디지털 쪽으로의 역량을 한 번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동안의 그 브랜드 파워를 또 이용해서 신기술을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변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나이키가 그러면은 최근에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적의 뭐 추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어떤가요? 네. 나이키는 2분기 소비재 실적이 본격 발표되기 전에 그 회계 분기가 좀 달라가지고 그 이전에 발표를 했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렸던 빅 브랜드 중에 하나라서 조금 더 유의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전반적으로는 실적 상회를 했는데 사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마진단에서 많이 하락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좀 많이 네. 좀 하락하는 반응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과 EPS 모두 상회를 했는데 사실 잘 까보면은 세전이까지는 마진이 많이 까였고 이제 세금 쪽에서 환입이 되면서 그 EPS가 좀 올라간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진이 하락한 거에는 이제 중국 락다운도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소비재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재고 문제도 약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국에서 락다운 영향을 받는 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제 내용이라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10몇 %씩 이제 매출이 하락할 때 미국 지역도 5%가량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매출이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재고 측면에서 지난 연도 대비 23%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른 기업들처럼 재고가 많이 쌓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둘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락다운 문제는 2분기 때 더 많이 반영하고 지나갈 거라서 어차피 거치고 지나가야 되는 그 타격이었고요. 재고 문제는 시장의 우려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좀 달랐죠? 재고가 지금은 좀 남아도는 게 문제 아니면은 재고를 뭐 확보하는 게 어렵다? 뭐 둘 쪽으로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확보하기가 어려운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재고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가격 부분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회계 계정에 들어온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공급망 사실이 아직 지속이 되면서 그 운송 중인 재고가 2배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계정에 잡힌 부분도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 나이키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운송 중 재고를 뺀 가용 재고는 수요보다 낮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나이키 측에서 우리는 재고를 더 확보하고 싶다 이런 쪽으로 코멘트를 좀 했었고요. 나이키 실적을 이제 뭐 주가 하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셨다고 했는데 또 이제 저희가 나이키 실적을 유념 있게 좀 보는 이유가 전체적인 그 소비재 시장의 뭐 업황이랄까요? 아니면은 뭐 재고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좀 힌트를 줬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전체 소비재 시장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소비자들이 소비를 덜 할 것이다. 뭐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뭐 미국인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미국에는 크게 두 가지 쇼핑 시즌이 그러니까 소비의 시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미국 레저 시즌이랑 여름 레저 휴양 시즌이랑 드라이빙 시즌이라고도 얘기를 네. 하죠.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레저 시즌에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소비가 살짝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받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좀 길게 갈 거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려가 클 거다, 이렇게 좀 시장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재화 소비가, 특히 경기재 소비가 꺾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네. 고단가로 갈수록, 그리고 특히 이런 나이키처럼 브랜드 가치가 클수록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꺾이는 건 좀 차별화해서 지금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실제로 나이키라던가 룰루레몬 이런 고단가 스포츠웨어는 수요가 아직도 견조한 상황입니다. 업황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영건님도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신발을 좀 높은 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셨잖아요. 그런 좀 브랜드 파워가 돋보이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이키가 이런 뭐 브랜드 파워도 당연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투자 매력에 있어서 포인트를 어디에서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업황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반등할 때 어떤 주식을 가져가냐, 이거를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 맞아요. 저는 브랜드 가치가 이제 굉장히 확실한 큰 기업이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섹터 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홀더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이제 무형자산 가치를 형성하면서 이게 가격 전가력도 만들고 브랜드 이제 지배력도 만들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브랜드 가치, 그리고 이 브랜드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나이키가 많이 시도하는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가 가장 이제 돋보이는 것은 디지털 그리고 D2C 그 유통 채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팬데믹 이전 때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 채널로 넘어온, 그리고 D2C 유통으로 넘어온 기업 중에 하나고요. D2C 채널은 이제 다른 일반 뭐 이렇게 중간사를 낀 유통보다 훨씬 마진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이쪽으로 빨리 그 채널 이전을 할수록 그 마진을 빨리 올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이전부터 그러면 나이키가 잘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더 박차를 가하면서 지금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네. 지금 이제 디지털화 그리고 D2C 양쪽에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공급망 차질이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특징 하에서 디지털 채널을 미리 강화해 놓은 것, 그리고 D2C 채널에 이제 침투율을 좀 이제 많이 확보해 놓은 것, 이거는 어느 정도 해지를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키를 저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 사람들이 나이키를 굉장히 원래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인기가 좀 시들어졌다, 이런 뭐 락다운 이슈와 별개로 중국 시장의 나이키의 모멘텀은 어떻게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중국은 이제 중단기적으로 바라보면은 1분기 끝에쯤, 이제 1, 2분기 사이 때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락다운 영향을 한 번 더 반영해야 되는 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때 이제 이 1분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을 받았던 중국 시장 쪽으로 타격을 받았던 실적이 발표될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점차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재 중에서 중국 타격을 많이 받았던 주요 업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이키도 있고, 맞아요. 뭐 스타벅스도 있고. 근데 그런 업체들이 중국이 회복되면서 하반기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쪽에서 실적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나이키가 아무래도 신발 이런 거 팔다 보니까 경기 소비재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뭐 사람들이 여건 안 좋아지고 맞아요. 인플레이션 반영될 때 신발 한 개 더 사느니 뭐 있는 신발 계속 신겠다,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소비의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굉장히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키나 룰루레몬 같이 스포츠 고단가 스포츠웨어는 아직도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고 나이키 역시 이번 실적에 우리는 수요가 지금 재고를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봐서는 네. 이런 나이키 같은 이제 브랜드 가치를 확실히 확보해 놓은 기업은 이렇게 수요가 꺾이는 시기에도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은 뭐 소비 경기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요. 나중에 이제 반등할 때를 기대를 해봤을 때 역시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는 이런 나이키 같은 기업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끝내기 전에 저희 이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10분의 주식 레고!